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양마저 그저 조금 밝은 별로 보일 만큼 멀어진 곳.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먼 곳을 홀로 여행하고 있는 고독한 존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작 10년, 2036년이 되면 우리는 지구 밖으로 보낸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보이저 1호와의 모든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의 수명 종료가 아니라 인류가 태양계 밖으로 뻗었던 유일한 신경망이 절단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우주의 심연을 항해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온 이 위대한 탐사선이 맞이할 최후는 너무나도 비장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17km씩 멀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이후 48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주를 유영해온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로부터 무려 25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날아가고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편도 2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안부 문자를 보내면 왕복 45시간 뒤에나 답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토록 먼 거리에서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낡은 고철 덩어리가 여전히 지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건 기적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보이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76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우주의 기막힌 우연이 숨어 있었는데요. 당시 나사의 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늘어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행성들의 거대한 중력을 이용해 마치 새총을 쏘듯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스윙바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인데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보이저가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거나 연료 부족으로 아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나사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사실 보이저 탐사선 자체의 성능을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이저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은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커녕 자동차 스마트 키보다도 못한 수준이며 메모리 용량은 고작 6TB에 불과해 고화질 사진 한 장조차 제대로 저장할 수 없는 스펙이거든요. 하지만 이 투박하고 원시적인 기계는 최첨단 장비들도 버티지 못할 우주의 방사선과 극저온을 견뎌내며 인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고 그 어떤 최신 기술로도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장인 정신의 승리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2호가 1호보다 2주나 먼저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나중에 출발한 1호라는 사실인데 이는 두 탐사선이 선택한 항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탐사한 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근접 비행하기 위해 행성 공전면을 벗어나 위쪽으로 솟구치는 궤도를 택했고 반면에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모두 방문하는 그랜드 투어를 완성하기 위해 좀 더 완만하고 긴 여정을 선택했거든요. 현재 보이저 2호는 총알보다 17배나 빠른 시속 61,000km의 속도로 이동 중인데 이는 보이저 2호보다 시속 3,600km 정도 더 빠른 속도라서 두 탐사선 사이의 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이저 2호에 타고 창밖을 내다본다면 보이저 1호가 1초마다 1km씩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광활하고 끝이 없는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많은 분들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알고 계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다는 뜻이지 태양의 중력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태양권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이 미치는 범위를 비눗방울처럼 표현한 것인데 보이저는 2012년에 바로 이 보호막을 뚫고 거친 성간 우주로 나아간 인류 최초의 인공물이 되었거든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보이저의 계측기에서는 태양풍 입자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 우주 저편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성간 우주선의 수치가 치솟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태양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르트 그룹까지 도달하려면 보이저는 앞으로도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날아가야 합니다. 오르트 그룹은 태양계를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얼음 천체들의 집단으로 이곳을 통과하는 데만 대략 3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 인간의 수명으로는 감히 가는조차 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이 필요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저가 태양계 탈출의 상징이 된 이유는 태양이 뿜어내는 바람이 더 이상 닿지 않는 진정한 미지의 바다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250km나 떨어진 곳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는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안테나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저에는 지름 3.7m짜리 접시 안테나가 달려있지만 여기서 지구로 쏘아보내는 전파의 출력은 고작 22와트로 가정용 냉장고의 전구 하나 켜기에도 벅찬 아주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물리학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신호가 약해진다는 역제곱 법칙이 존재하는데, 보이저가 보낸 22와트의 신호가 광활한 우주를 건너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세기는 100억 분의 1의 1조분의 1도 안 되는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먼지보다 가벼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잡아내기 위해 나사는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 캔버라 세 곳에 지름 7m에 달하는 거대한 안테나를 설치해 지구가 자전하더라도 24시간 내내 보이저를 놓치지 않도록 삼각편대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 거대한 귀를 통해 우리는 보이저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이저의 노후화로 인해 이 통신조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나사의 실수로 잘못된 명령어가 전송되는 바람에 보이저 2호의 안테나 각도가 지구에서 단 2도 틀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250km 밖에서는 바늘구멍만한 각도 차이도 지구에서는 수만 킬로미터의 오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사 관제소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다행히 보이저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별을 기준으로 자세를 교정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기에 며칠 뒤 기적적으로 통신이 재개되었지만, 이는 보이저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또 보이저 1호의 경우 컴퓨터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데이터를 몇 달 동안 전송해 엔지니어들을 패닉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1970년대 매뉴얼을 뒤져가며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뜯어 고친 끝에 겨우 정상화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한다 쳐도 물리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문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한부 선고와도 같습니다. 태양빛이 닿지 않는 심우주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무용지물이라 보이저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라는 원자력 전지를 탑재하고 떠났는데, 이는 플루토늄 238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발사 당시에는 470W의 전력을 생산했지만 반감기를 거치며 지금은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매년 4와트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생존을 위해 나사는 보이저의 장기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이미 카메라는 1990년 2월 14일 저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전원이 꺼졌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은 뒤 전력을 아끼기 위해 시각을 포기하고 청각과 촉각에만 의지해 항해를 이어가기로 한 것인데, 이는 탐사선에게 있어 눈을 뽑는 것과 다름없는 희생이었을 겁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10개의 과학 장비 중 자기장 측정기와 우주선 감지기 등 가장 핵심적인 4개의 장비만 겨우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영하 20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히터마저 꺼버리는 극한의 절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히터를 끄면 장비가 얼어붙어 영구적으로 고장날 위험이 크지만 전력이 부족해 멈추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하에 도박을 건 셈인데, 놀랍게도 보이저의 낡은 장비들은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전력 생산량은 통신 장비 하나조차 켤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보이저는 지구로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끝으로 영원한 침묵 속에 잠들게 될 겁니다. 물론 통신이 끊긴다고 해서 보이저가 멈추는 것은 아닌데, 우주 공간에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보이저는 지금의 속도를 유지한 채 관성에 의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약 4만 년 뒤에는 기린자리 방향의 이름 모를 별 근처를 스쳐 지나갈 것이고, 수억 년이 흐른 뒤에는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돌며 인류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잊힌 먼 미래까지도 홀로 항해를 이어가겠죠. 보이저의 몸체 안에는 외계 지성체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 쇠15개 언어의 인사말을 담은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인류 문명이 우주에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당초 목성과 토성만 탐사하고 5년 안에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10배에 달하는 세월을 버텨내며 인류의 탐험 본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저는 1초에 17km씩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멀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경이로움과 동시에 가슴 먹먹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10년 뒤 우리는 더 이상 보이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겠지만, 그 작은 탐사선이 남긴 발자취는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우주선 추진기의 밸브가 막혀 자세 제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하자 나사는 4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다른 추진기를 원격으로 점화시켜 기적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계 장치가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이 깨어났다는 건 당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완벽을 기해 이 탐사선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보이저가 가진 끈질긴 생명력을 대변하는 사건이었죠.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보이저는 마지막 전력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주 방사선의 밀도와 자기장의 변화를 기록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광활함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어둠 속을 홀로 헤치고 나가는 보이저의 고독함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저가 보내온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목성의 위성 2호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 거대한 바다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토성의 고리가 수천 개의 얇은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교과서에 실린 태양계 행성들의 선명한 사진 대부분이 바로 이 보이저가 촬영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이 탐사선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보이저의 여정은 인류가 가진 호기심의 크기이자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 정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태양이 수명을 다해 지구가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도 보이저는 여전히 우주 어딘가를 떠돌며 한때 태양계 세 번째 행성에 고등 문명이 존재했음을 침묵 속에서 증언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가올 2036년, 마지막 신호가 끊기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을 떠난 한 영웅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작별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